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2월 13일) 고비의 TV 공포라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 봤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등장할 여자를 A라고 할게요. 이 A라는 여자가 어릴 때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잠시간 할머니네 집에서 살아야 했대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와 달리 너무 깡촌이다 보니까 자기 나이랑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몇몇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 마을에 한 4-5쯤 되는 또래들 무리가 있긴 했었지만 같이 어울리려 해도 그 무리에 안 껴주더랍니다. 그래서 맨날 그 주변을 이제 겉돌듯이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 무리의 대장격인 남자애가 그러더랍니다. 야, 너 우리랑 같이 놀고 싶으면 저기 골목 할머니한테 돌 던지고 와. 그럼 우리 놀 때 너도 같이 껴줄게. 당시 그 마을에 엄청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약간 이상한 할머니로 소문이 자자했었대요. 뭐 이를테면 계절과 안 맞게 여름엔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린다던가, 젊은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추운 날씨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닌다던지요. 아무튼 A는 빨리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어린 마음에 손에 작은 돌을 하나 쥐고서 그 할머니네를 찾아갔대요. 물론 그 4-5의 무리 애들도 구경하려고 같이 가서 근처에 숨어 있었고요. 그러다 그 할머니가 마루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걸 보곤 A는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A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물었대요. 너한테 누가 이거 시키든? 그래서 A는 숨어있던 애들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 남자애, 그 중에 대장이 시켰다 하고 말을 했대요. 그리곤 그 방향으로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걔네들은 일사불란하게 다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는 울고 있는 A를 달래주고는 마을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는 할머니가 소문만 이상한 거지 실제로는 좋은 분이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 마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대장 남자의 엄마가 막 울고불면서 자기 아들 어디 갔냐고 막 소리치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 대장애랑 아까 그 소문 자자하다는 할머니가 같이 사라진 거예요. 대장네 엄마는 사람들 틈에 있는 A를 보고서 너가 오늘 같이 있지 않았냐면서 어디 간지 몰라? 이렇게 막 다그쳤대요. 노발대발하면서.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어린 A는 자기보다 큰 어른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다그치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계속 그렇게 연신 소리를 치고 있자 A의 할머니가 A의 팔을 잡고 군중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A는 낮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대요. 대장이 돌을 던지라고 시킨 이야기부터 애들과 할머니네 집까지 간 거며 그 할머니가 다시 동네까지 데려다 준 거 등등.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자 순간 A의 할머니가 표정이 벙찌더니 이러더랍니다. 그 할맛이 벙어린디. 그 순간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서둘러 다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후로도
그 이상한 할머니도 대장 남자애도 끝까지 결국엔 찾지 못했답니다. 몇 년 후 A가 다시 도시로 돌아간 뒤로는 이제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지역 이름이 붙은 모 여고를 나오셨습니다. 지역 내에서 꽤나 알아주는 학교라 옛날부터 기숙사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그 당시 엄마의 2년 선배 중에 총각 선생님을 좀 심하게 짝사랑했던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지금 환갑이 넘으셨으니 한 40년도 더 전이었겠네요. 당연히 그 당시에 엄청 보수적인 분위기라 주변 반대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고 선생님께서도 제자가 귀엽긴 하지만 이건 좀 뭐 대충 이런 반응이었던 듯 하고요. 결국 절망하신 선배분께서는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수면제인가 농약인가 하여간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하셨대요. 마침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죠. 주말인가 휴일인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뒷산과 가까운 기숙사에서는 여고생 한 5-6명이 한 방에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놀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은 졸립다고 무리해서 빠지고 초저녁부터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덜컹 하며 흔들리는 거예요. 밤늦게 애들끼리 있었으니까 기숙사 감독 선생님이 오신 줄 알고 바짝 쫄아 있었는데 뭔가 바스락바스락 마룻바닥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다들 에이 또 쥐새끼인가? 이러고서는 계속해서 놀고 있었는데 잠깐 조용하더니 갑자기 다시 쾅쾅쾅 쾅쾅쾅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 소리에 먼저 자고 있던 분도 잠에서 깼고 그래서 에이 뭐야? 이러면서 나가려다가 그 놀고 있던 친구들이 자다 깨신 분한테 부탁했다고 해요. 너가 한번 나가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잠결에 알겠다 하면서 그 기숙사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확인하러 나가신 분 그 자리에서 실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보니 뒷산에서 약 먹고 자살 기도하신 분이 결국 고통에 못 이겨서 픽어품을 물고는 반쯤 미쳐서 혼신의 힘으로 진흙탕 같은 그 산길을 기어내려 오신 거예요. 손톱은 다 뒤집혀 있고 흰자는 막 희번뜩거리고 있고 입에선 픽어품이 막 질질 흘러나오고 머리랑 옷은 진흙탕에서 구르느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건데 자다 깨서 그걸 보고서는 그대로 심장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막상 자살 기도하신 분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결국 살았답니다. 끝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진짜라고. 그때 돌아가신 분이 집이 철물점했다면서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친구분이랑 그 선배 기억나냐고 막 통화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